여러분 안녕. 우리 모두 안녕. 저는 이번에 풍납동 토성 투어를 맡은 풍이. 저는 풍이에게 풍납동 토성에 대해서 배울 나비라고 해요. 풍풍풍. 풍아, 갑자기 왜 그래? 풍납동 토성이 풍인 이유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야. 왜냐하면 풍납동 토성은 한강 바로 옆에 위치해서 바람이 많이 불거든. 아, 그래서 풍납동 토성이구나. 맞아. 풍납동 토성의 의미는 흙으로 만든 성이란 뜻이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친구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가워요. 친구들도 너무 반갑죠? 친구들이 반가워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와.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풍납동 토성 투어를 떠나볼까요? 고고고! 나비야. 응? 서울은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수도였는지 알아? 정말 너무 쉽잖아. 서울은 당연히 조선시대 때부터 6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도였지. 아니야. 사실 서울은 200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수도였어.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바로 여기 이 풍납동 토성이 그 증거지. 백제는 500년 동안이나 풍납동 토성에서 도읍지로 활용했어. 기원전 18년 시조인 온조왕부터 시작하여 백제의 31명의 왕 중 21명의 왕이 한성을 도읍지로 여겼고, 처음에는 위례성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름을 한성이라고 바꾸었어. 마지막 한성에 있었던 왕은 21대 왕 계로왕 475년까지야. 와, 수도로서의 서울의 역사는 정말 길구나. 그런데 풍아, 응. 서울을 처음으로 수도로 잡은 온조왕은 어떤 사람이었어? 온조왕은 말이야. 온조왕은 원래 고구려 사람이었어. 심지어 아버지는 고구려를 처음 세운 주몽이었지. 그래서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온조의 이복형인 유리가 고구려의 두 번째 왕이 되어버렸어. 온조는 유리왕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 훗날 자신을 위협할 것을 걱정했어.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하게 돼. 그것이 바로 백제야. 그리고 그때 도착한 곳이 바로 여기 풍납동 토성이야. 그때는 이름을 하남위례성이라고 했어. 왜냐하면 한강 아래, 즉 지금의 강남에 위치하기 때문이지. 그리고 이 위례성이 나중에 확장되어 한성이라 불렀어. 앞에 위례성이 확장된 것이 한성의 북쪽성이라 보는데 이것이 지금의 풍납동 토성이야. 그리고 한성의 남쪽성을 지금의 몽천토성이라고 보고 있어. 야! 고구려군이 몰려온다! 고구려군이 어디서 온다는 거야? 야, 사실 1500년 전에 여기에 왔었어. 뭐야? 계로왕은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에게 패해 한성을 뺏기고 말아. 심지어 목숨도 부지하지 못했지. 계로왕은 너무 괴로웠어. 아,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구나. 계로왕은 괴로웠네. 맞아. 그런데 여기 성을 보니까 왜 고구려군이 쳐들어왔는지 알겠어. 왜? 성을 이렇게 낮게 지으니까 고구려군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아, 그건 사실 지금 풍납토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게 세월의 흔적 때문에 이렇게 작아 보인 거야. 왜냐하면 풍납토성은 1500년 전에 지어졌거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의 흔적 때문에 흙이 한층 쌓여서 이게 사실 흙 속에 가려져 있는 거지. 실제 풍납토성은 4~5m 안에 있다고 봐야 돼. 아, 그러면 지금의 풍납동 토성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인 거네? 그치. 지금의 풍납토성의 모습은 풍납토성의 전체 모습을 다 보여준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봐봐, 여기 풍납토성의 원래 실제 높이는 12m나 돼. 12m는 아파트의 5층 높이나 되지. 왜냐하면 아파트 한 층의 높이가 2.5m니까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적군이 침입하기 되게 어려웠지. 아, 그렇게 높았으니까 적군이 올라올 수 없었던 거구나. 그치. 게다가 아랫면적은 43m였어. 45인승 관광버스가 12m 정도 되니까 버스 3.5대의 길이나 되지. 그만큼 면적이 넓었어.
그래서 지금 보이는 풍납동 토성 산책로가 있는 지점도 땅을 파면 실제로는 토성의 일부분이야. 이렇게 평범한 산책로 아래에 우리의 역사가 잠들어 있었구나. 이제부터 조심조심 다녀야겠네. 우리의 소중한 유물이 담겨 있으니까 말이야. 저기 산책로 바깥에 있는 부분이 여기 풍납동 토성의 해자야. 해자? 해자가 뭐야? 해자는 그 성 주위를 둘러싼 작은 연못 같은 거야. 그렇게 물이 채워져 있다 보니까 적군이 풍납동 토성 안으로 들어오기가 매우 힘들었지. 아, 그렇게 물길을 만들어 두면은 정말 적군이 쳐들어오기 힘들었겠네. 그리고 여기 풍납동 토성의 안과 밖을 너가 구분할 수 있겠어? 나 알 것 같아. 이쪽이 더 가파르고 이쪽이 완만하니까 여기가 밖에 아니야? 오, 제법인걸. 적군이 여기 위로 올라오기 힘들게 해야 되잖아. 맞았어. 여기가 바깥이고 가파르니까, 그리고 여기가 안쪽이야. 풍납동 토성은 사용된 흙의 양을 고려해 봤을 때 하루 만에 다 지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200만 명이나 동원되었을 것이라 보고 성을 다 썼는데 5, 6년이나 걸렸을 것이라 볼 정도로 아주 큰 흙성이야. 이렇게 큰 흙성을 짓기 위해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야 했다면 한 왕국의 도읍지가 아니고서는 힘들겠지. 너 어렸을 때 모래성 한번 쌓아본 적 있어? 당연하지. 내가 어렸을 때 한 모래성 쌓아본 사람이야. 그때 모래성 잘 쌓아줬었어? 아니, 그냥 금방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 그치, 모래성으로 성을 쌓은 거는 정말 힘들어. 그래서 백제인들도 이 풍납동 토성을 쌓을 때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어. 그것은 바로 판축법이라고 하지. 판축법? 그게 뭔데? 아, 판축법은 말이야, 자세한 것은 우리 한성백제 박물관에 있어. 왜냐하면 박물관에서 이렇게 성을 쭉 한 면으로 잘라서 전시를 해놓았거든. 우리 박물관에 가서 보러 갈까? 그래. 여기가 바로 아까 봤던 풍납동 토성의 일부분을 잘라서 붙여놓은 부분이야. 이렇게 한성백제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지. 판축판의 팝은 나무판의 판이고 축은 쌓다의 축이야.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모래성을 쌓는 거는 정말 힘들잖아. 그래서 일정 형태를 먼저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판과 이렇게 나무 기둥을 같이 해서 먼저 형태를 만든 다음에 흙을 차곡차곡 쌓아서 저기 보이는 절구로 마지막에 콩콩콩처럼 공이로 찍어서 아주 단단한 흙성이 되도록 만든 거지. 여기가 바로 풍납토성의 문이었던 추정지야. 왜냐하면 풍납토성에 문이 있던 곳은 다른 풍납동 토성보다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도로를 내어서 도로를 쓰기로 한 거지. 그런데 풍아, 응. 내가 공주로 여행 갔을 때 공주가 백제의 수도였다고 배웠는데, 그러면 백제는 수도가 여러 개였던 거야? 아, 백제는 수도가 여러 개였다기보다는 수도를 옮겨 다녔어. 첫 번째 수도였던 곳이 바로 이 한성백제 풍납동 토성이지. 혹시 너 여기 한성백제의 그 왕들 중에 가장 전성기였던 시대에 있었던 왕이 누군지 혹시 알아? 아, 알아. 백제의 전성기면은 근초고왕이지. 아, 맞아. 백제 근초고왕은 영토를 넓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의 일본인 외에게 칠지도를 선물로 주기도 했어. 칠지도는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보검인데 7개의 가지로 이루어져서 칠지도라고 해. 당시 백제는 뛰어난 제철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에 강한 철과 신기한 모양으로 칠지도를 만들 수 있어. 나비야, 여기는 백제의 왕궁터라고 추정되는 경당지구야. 아, 나 여기가 왜 경당지구인지 알겠어. 여기서 종교 의식이 있었던 거지? 아,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사실 여기에 그 신전, 제사를 지내는 그런 유구가 발견되기는 했어. 하지만 그 이유가 경당지구였던 건 아니야. 여기 원래는 경당 연립주택이라는 그런 연립주택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름이 경당지구였던 거잖아.
그래서 종교시설을 의미하는 경당이나 고구려의 학교를 의미하는 경당, 그것도 모두 아니야. 그냥 정말 우연의 일치였던 거지. 그러면 우리 이제 한성백제의 왕궁 유적지였던 경당지구를 한번 보러 가볼까? 그래. 아, 시원하다. 사실 여기는 1500년 전에도 백제의 우물이었어. 정말? 응. 사실 이 우물은 풍납토성의 동벽 바깥쪽에 있었던 생활 우물과는 좀 달라. 왜냐하면 여기에서 정말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었거든. 어떤 유물들이었는데? 먼저 우물 안에서 많은 토기들이 발견되었는데 토기들이 5단씩 차곡차곡 쌓여있는 채로 발굴되었어. 그런데 누가 어떤 이유로 저렇게 쌓아놓았을까? 모르겠어. 이 토기들은 중요한 제사 의식을 치른 후 이 우물 속에 쌓아놨을 것이라고 생각돼. 완전한 형태로 나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 토기의 윗부분이 깨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것은 특정한 의식을 치르면서 일부러 깨뜨렸던 것으로 보는 거지. 토기가 제작된 곳도 서울 근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제의 영토였던 충청도나 전라도와 같이 멀리서 만든 곳들도 있어서 더욱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우물이야. 여기는 백제인들이 제사를 지냈던 신전 같은 곳이야. 되게 크지?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 아, 여기 사실 신전 유적지 옆에 바로 쓰레기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 구덩이에서 말 머리뼈가 발견되었어. 그 말머리뼈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희생했던 동물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여기에 특이한 게 여기 보면 건물 요 테두리에는 숯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신전 유적에서는 어떤 유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 아, 그럼 숯은 왜 놓았던 거야? 지금 우리는 숯을 공기 정화나 냄새 제거뿐만 아니라 위생을 위해 쓰잖아. 이처럼 숯은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부정한 것을 쫓는 데 썼던 물건이야. 아마 원래의 모습은 교토에 있는 절인 기요미즈 데라처럼 나무 껍질로 지붕 대부분을 채우고 부분적으로 기와를 썼을 것이라고 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 기와를 모두 얹을 만큼 튼튼한 기둥을 세울 수 없었거든. 저기 우리 아까 있었던 우물 보이지? 저 우물이 보면 여기 신전 유적이랑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어. 그런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지. 풍아, 왜?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백제의 관청, 백제의 창고, 그리고 백제의 도로 유적까지 발견된 그런 백제 유적지가 있는 곳이야. 아, 그렇구나. 원래는 미래마을지구라고 불렀던 곳인데 지금은 공원으로 바꿔서 백제 유적지와 같이 즐길 수 있지. 우리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 가자! 가자! 똑똑똑, 누구 있나요? 네, 여기 풍이가 있어요. 들어가도 되나요? 네,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유, 여기 왜 이렇게 낮아? 조심하셔야지. 머리를 부딪혔잖아. 지하로 내려가는 것 같아. 여기는 집이 왜 이렇게 낮은 거야? 아, 이런 식 집을 움집이라고 해. 백제 사람들은 이렇게 반지하인 공간에 살았어. 반지하에 살면 땅의 온도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차가워서 사람이 살기 좋았지. 여기는 돌이 주춧돌처럼 있네? 맞아. 이 주춧돌은 여기 건물에 어떤 기둥 자리를 다 표시해 둔 거야. 여기 보면 굉장히 넓지. 정말 넓다. 그래서 여기를 백제의 관청 유적지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하기도 해. 이렇게 백제는 지상식 건물도 지었단다. 여기는 왜 이렇게 땅이 울퉁불퉁하지? 아, 여기는 원래 여기 풍납동 토성의 도로였던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갈로 울퉁불퉁하게 표시해 놓은 거야. 아, 도로면은 여기에 자동차도 다니고 그랬겠네? 그 당시에 자동차라고 볼 수 있던 수레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 물산이 한데 모인 그런 곳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풍납동 토성이 한성백제의 수도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 그렇구나.
여기는 석적성벽 발굴지야. 아직도 계속해서 한성백제 유적을 발굴하고 있지. 와, 정말 신기하다. 나비야, 오늘 우리 투어를 다 했는데 오늘 풍납동 토성 투어 어땠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어. 역시 한국의 폼페이라고 할 만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다른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와 부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제의 가장 오랜 수도였던 서울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한성백제의 유적에 관심을 가져서 풍납동 토성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도록 응원해주세요. 그럼 우리 다시 한성백제 박물관에서 다시 만날까요? 안녕.